유승민 파동을 거친 새누리당이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새로이 불어올 바람이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집중 분석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강윤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원내 지도부가 네. 합의 추대됐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오늘 또 강조를 했고 네. 앞으로 김무성 원유철 체제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예. 취임 일성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보기 좋게 무산됐달까요? 보기 예. 좋게란 말은 좀 그렇군요. 나무당 사정인데 어쨌거나 전혀 수평적이지 않았죠. 이번에도 합의 추대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균열을 더 이상 도드라지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또 보수 여당은 잘 뭉쳐요. 이런 때는 막 개파 간에 이렇게 이견이 심하다가도 그러니까 야당과는 좀 다른 체질적 DNA를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저께 김무성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지금처럼 당청 관계가 원활한 적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당청 갈등의 불씨였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이제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다.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말로 1년 전에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나 다름이 없죠. 당분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초강력 레이저 광선에 짓눌린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지금 납작 엎드린 상태로 속마음은 조금씩들 다르지만 표내지 못할 겁니다. 당분간은. 예. 그리고 4월 총선 국면까지 현 체제에서 큰 변동 없이 가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근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무려 1년 7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물론 마지막 7개월 정도는 거의 레임덕 상태의 실질적인 청와대의 기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동안 대통령이 재임할 시간이 있다는 것과 특히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TK, PK 지역 그리고 일부 충청권 지역 이런 곳 출신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선이 다가올수록 현재의 권력은 지는 권력이고 앞으로는 뜨는 권력이긴 하지만 지는 권력이 무엇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힘은 갈수록 빠질 테니까 무엇을 안 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예. 자기 후계도 그렇고 중요한 곳의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특히 이번 유승민 파동에서 유 전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는 듯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공개 반성문으로 2번이나 사과했건만 청와대는 요지부동 끝까지 밀어붙였고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들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새누리당 내분 사태의 일단락은 짓는데 내년 봄까지 지속될 미봉일 것이다. 개파 간의 갈등은 좀 일단 가라앉는 걸로 본다. 그 대신 수직적 당청 관계로 돌아가고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분실이다. 그게 확인된 거죠. 예, 수직적 관계가 총선까지는 어느 정도 공고에 이어져 갈 거다. 공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봉책이다. 균열은 있지만 적어도 예.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렇게 미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중에서 최근 기고하신 글을 보면 대구가 태풍의 눈이 될 거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구는 사실 여지껏 허수아비만 갖다 놔도 파란 점퍼 새누리당 뭐만 입혀놓으면 된다 그랬고 예.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금 영남 패권주의 그다음에 TK 독식 정권 이런 것의 뿌리이자 상징인 곳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육군소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전두환 노태우 쭉 이어오면서 TK 한 본산 중에 본산을 이뤄왔는데 거기에 균열 요소가 최소한 2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지역주의의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아주 의미 있는 선전을 했지만 지난번 석패했죠. 예. 그 이후에 대구에서의 민심의 정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더군다나 그와 겨뤘던 대구 출신의 유명한 국회의원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구 수성갑이라 그러면 서울의 중구나 강남처럼 정치 1번지인데 뭐 소득 수준도 높고 나름대로 정치 의식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만큼 보수적이고 완고성이 강하긴 하겠지만 김부겸 의원이 어떤 결과를 거두느냐.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역시 경북 출신이거든요. 예. 지금 마땅치 않아요. 자기 정치적 입지가. 뭘 할지 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당내에서도 확실한 착근을 못하고 있고 예. 뭔가 지금 모티브가 필요한데 김부겸 의원 전 의원이 이번에 대구에서 당선되면 김 전 의원은 곧바로 대선 후보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선 꿈을 꾸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내가 김부겸과 겨루어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면 나는 훨씬 김부겸을 딛고 올라가는 상승 효과, 체급 상승 효과를 당연히 거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빅매치고 설령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과 겨루지 않는다 해도 김부겸 의원의 당선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석은 하나지만 정치사적 의미는 굉장히 큰 거고요. 여기에 이번 파동의 주인공인 유승민 전 대표가 공천을 받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완전히 벗어나서 더군다나 대구 유권자들한테 심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공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거 예. 개입이죠. 선관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 여부 그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자기 정치,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라도 그러니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라도 대구에 나오느냐 여부 나와서 된다면 이 역시 대선 주자로 바로 성큼 뛰어 올라가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미움을 사서 원내대표직에서 옷을 벗고 나왔는데 공천도 못 받았다? 좋다. 그럼 나 정면 승부하겠다. 수도권 같은 데로 가지 않고 대구에 붙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만 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 감정에 타파라는 것과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의 맞선 유승민 후보의 어떤 선택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구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두석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물론 내년 총선의 승패 역시 수도권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수도권과 부산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의미의 중요한 바로미터는 대구에서 또 한 번 뭐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